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432강입니다. 지난 시간하고 시리즈로 이어서 미션 난이도가 높은 축술미 3형 사주 활용하기. 그래서 보통은 형충조종자의 운명 같은 형태는 내 주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겨요. 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나의 에고는 뭐 편안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나를 지구별에서 체험을 시키고 있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들은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켜서 자 이것도 한번 조종해봐, 이것도 한번 협의해봐, 이것도 한번 조종해봐. 남을 조종한다 같은 게 아니라 조절할 일, 이빨이 딱딱 안 맞는 걸 이빨이 맞게끔 만드는 일, 서로 중재할 일, 협의할 일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영업 파트하고 생산부 파트하고 맨날 싸우고 있어. 뭐 영업 파트에서는 왜 물건을 똑바로 안 만드냐, 생산부 파트에서는 니들이 제대로 못 파는데 왜 우리한테 난리냐. 그러면 나는 그걸 중재하러 들어가서 생산부 대표 오라고 하고 영업부 파트 오라고 하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 서로 협의해. 그러면 물건을 너희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생산부 팀에 좀 입장을 좀 봐달라 해서 조정을 하고 협의하고 중재하는 일인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자와 사측과 정부가, 특히 정부가 중재자의 입장으로 노동자와 사측의 어떤 입장차를 옛날 같으면 힘센 놈이 힘으로 승부 걸자, 힘센 놈이 다 이긴다 같은 건데 그거는 되게 야만적인 시대고 이제는 서로 이치를 따져가지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기본적으로 축술미나 인사신 3형이 걸려있는 사주들의 형태다. 옛날 시대에는 분쟁, 싸움, 뭐 전쟁, 뭐 폭력 이런 것들이 매우 난무하던 시대였는데 요즘 현대 시대, 요즘 시대 대한민국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었죠. 물론 요즘에도 주변에서 싸움 많이 일어나는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한 20, 30년 전,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젊었을 적 그때는 거의 폭력의 만연화 시대를 살았죠. 가정에서도 폭력이 늘상 있었고 아버지들은 대부분 술 먹고 오면 이것들이 내 권위에 도전해 하면서 폭력을 저지르는 인격자 아버지가 딱 많은 시대가 아니었죠. 요즘에는 폭력 저지르면 나쁜 놈이고 기본 디폴트 값을 인격자로 지금 잡고 있지만 옛날에는 인격자가 흔하지 않았으니까 가정의 폭력, 학교에서도 폭력,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문제가 생기면 늘 폭력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좀 바뀌어서 상대가 날 때리더라도 그냥 맞기만 해라. 내가 만약에 한 대라도 때리는 날이면 쌍방폭행으로 같이 걸린다. 그러니까 차라리 뒷짐지고 몇 대 맞은 다음에 소송 걸어가지고 보상금 톡톡히 받아내라. 요즘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 젊었을 시절에는 상대가 주먹 날리면 무조건 우리 쪽도 주먹 날리는 게 당연한 입장이었고 문화적으로도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나와요. 요즘 시대의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잘 안 나오는데 옛날 시대의 영화는 툭하면 주먹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이 툭하면 돈 받으러 가가지고 상대가 돈 제대로 안 주면 집안 식기 때려 부수고 폭력자들이죠. 요즘에는 돈 받으러 가서 그 집 물건 때려 부수면 무조건 역고소 당합니다. 돈 못 받아요. 그러니 이제 역고소 당하기 때문에. 이빨이라도 한번 깨져봐. 그럼 그 깜빡입니다. 그거는. 돈 받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 부인이 바람을 폈다가 걸리면 현장에서 막 자기 부인을 개패듯이 팼죠. 요즘에 자기 부인 개패듯이 패면 이혼 당합니다. 바람은 여자가 났는데 그거 항의하러 갔다가 남자가 잡혀가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폭력의 만연화가 아니에요. 자, 이 축술미 형태의 사주들이 예전에는 그래서 분쟁, 폭력, 뭐 다양한 전쟁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일이 많았지만 요즘 현대 사회에는 현대사회적 물상의 현대적 조종자들로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협의, 조정, 뭐 스케줄 관리, 여행사도 형이 되게 많은 직장이죠. 여행사에서 스케줄 관리해주기. 대기업에서도 총무 파트에 있으면은 각종 부서의 민원들을 해결을 하고 이쪽 부서와 이쪽 부서의 서로 의견들을 조율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 사이즈를 작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술충미를 깔고 있는 축술미 3형. 인사신과 축술미의 차이점은 인사신은 보통 시작 단계에서의 형이고 축술미는 보통은 마무리 단계나 후반 작업에서의 형 작업자들입니다.
이게 사건이 긴급 출동하는 쪽들은 대체로 인사신 형태들이고 이런 거죠. 저기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긴급 출동하는 레카차, 그 다음에 보험사 직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인사신 쪽에서 많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험 협상이나 손해사정, 뭐 사건 마무리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주로 축술미 계통들이 많습니다. 보통 후반 작업의 조절자들이 많은 편이고요. 전반 작업이 보통 긴급한 사태나 돌발적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축술미들은 후반에서 점잖게 참모진들이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모습들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점잖을 수 있습니다. 축술미 많이 가지신 분들 보면은 정치인들, 그 다음에 어떤 복잡한 부분을 어떤 연구소에서 협의하거나 조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변호사들도 제가 되게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의사분들도 꽤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게 화개지의 글자가 많아서 그런지 양방 의사분들보다도 저기 한방 의사분들 중에서 이 축술미를 쓰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쓴다. 만약에 도사가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도사들의 드라마를 쓴다 그러면 거기다가 사주를 매기라 그러면 주로 몸 써서 날라다니고 쌈질하는 도사는 인사신 도사. 전우치에 보면은 그런 전우치라는 영화에 보면은 주로 쌈질하는 도사죠. 근데 뒤에 수염 이렇게 쓱 끌고 앉아서 구슬로 돌아가는 상황 다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뭔가 배우 조종하는 도사는 축술미 도사들 같은 그런 이미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개 사주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요 위에 있는 세 분은 예전에 한번 강의 때 소개를 했던 분이에요. 특히 이 사주가 많이 인상적인데 이 제왕격이라고 하는 사고지 사주, 일명 김영삼 대통령 사주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역사적 대한민국의 전환기에 대통령을 하신 그 분이십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의 정당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죠. 뭐라고 할까? 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참 자탕 정당이 만들어졌죠. 일명 3당 합당을 통해서 그 군사 독재가 만든 민정당, 그 다음에 기존의 야권 세력이었던 민주당, 거기에 이제 저 김종필 대표의 정당이 합쳐지면서 당시에 민자당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이게 32년 전 일이군요. 32년 전. 제가 청계천에서 데모하다 닭장차에 끌려와가지고 정경들한테 뒤지게 맞고 나온 게 그 3당 합당 해체하라 데모하다가 잡혀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20살 때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다양한 정치의 변화가 일어났던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었던 정말 과도기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술충미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과도기를 나타내는 환절기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다시 전환시켜주는 환절기. 그러면 사주의 진술충미를 다 가지고 있거나 축술미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전환기의 어떤 역할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 불온서적들이 좀 많았는데 그때 전환기의 논리라고 해가지고 당시 좀 유명하신 분이 쓰신 책이 그래서 난 축술미를 보면 전환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이런 형태를 많이 봐요. 간목일주나 을목일주들은 이 진술충미를 재성으로 쓰기 때문에 전환기의 사업, 어떤 변화되는 시기의 사업, 뭐 일반 디젤 엔진이 전기 엔진으로 바뀌는 시기, 뭐 스포츠가 게임으로 바뀌는 시기, 밖에서 하던 일이 컴퓨터 로봇가 다 하게 되는 어떤 전환기의 시기, 그런 시기의 어떤 사업 활동들을 해주면 좋다, 뭐 이런 식인데 이 김일주의 김영삼 대통령은 진술충미가 비경겁제로 돼 있죠. 그러면 전환기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전환기의 사람들. 김영삼 대통령 사주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주에 이것저것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사주에 없는 게 많죠. 토하고 목밖에 없잖아요. 물론 지장간에 이것저것 들어있긴 하지만 그렇게 치자면 사실 이 사주는 뭡니까? 지금 금도 없고 수도 없고 화도 없고 딸랑 토하고 목밖에 없네. 근데 우리가 명리를 배울 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꾸 빠지는 것에 이렇게 주목을 하다 보면 이 사주는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요거 없으니까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요거 못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사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갈 건데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갈 건데 내 유럽 여행에서 중요한 거 8가지를 적으라 그랬더니 무슨 식당에서 밥 먹기, 무슨 식당에서 밥 먹기, 무슨 식당에서 밥 먹기, 무슨 식당에서 밥 먹기
라고만 적어놨어. 그 말은 내가 이번 유럽 여행에 가면은 꼭 이 식당들을 꼭 다 돌아보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는 계획표라는 거지, 얘는 가서 밥만 처먹고 올 건가, 딴 건 아무것도 안 할 건가, 아니죠. 거기다 대고, 야, 너 그 밥만 처먹고 올 거야? 너 딴 건 안 할 거야? 그러면, 아, 딴 것도 하지. 당연히 딴 것도 해. 근데 왜 식당 가서 밥 먹겠다고만 써놨어?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반복해서 썼지. 그럼 내가 거기서 뭐 세수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밥만 먹냐, 거기서? 저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이게 금이 없으니까 뭐 식상을 못 쓰고, 뭐 화가 없으니까 인성이 없고, 뭐 인덕이 없고, 뭐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자고. 기본적으로 이사주는 되게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미션이냐? 변환기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간판으로, 정확히는 두 개의 간판이죠. 조직으로 묶어준다라는 역할이잖아. 조직으로. 이합집산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 삼김시대와 군사독재 정권 시대가 같이 겹치는데 참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이 삼김시대와 군사독재 시대는 우리나라의 대단한 과도기와 변혁기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딱 묶음으로 카테고리 정리를 해주시는 분의 사주란 말이죠. 하고 우리나라 역사는 그 하늘이 보호하는 역사가 아닌가,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100년, 200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그 무수한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낸 그 민주주의를, 우리나라는 단 50년에서 70년 만에 민주주의를 되게 성숙시켰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수백 년에 걸친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선 단 70년 만에 아주 속전속결 과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를 생각하면 그땐 정말 엄청난 시대였어, 정말 무식한 시대였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는 다 필요한 시기였고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짧고 굵게 건너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과도기에 이 군사독재 시대를 민주화 시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신 시대의 대통령, 다양한 노선을 가진 신자진을 마무리하려는 진토와 사유축을 마무리하려는 축토와 해묘미를 마무리하고 사오미를 열려는 미토와 인호수를 마무리하고 해자축의 시대를 열려는 다양한 노선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편관적으로 한번 묶고 다음에 정관적으로 한번 묶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결국 이사주의 이번 지구별의 집중 체험 과제,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어느 특정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으면 집중 체험 과정이라고 우린 보면 돼. 집중 체험 과정. 얘는 식당에서 밥밖에 안 먹냐, 딴 건 안 하냐가 아니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일정표에 여러 번 적어놨다 라고 적어놓은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주에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사주에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요 미션이 아니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뭐 식상이 없으면 말을 못하고, 뭐 인성이 없으면 생각이 없고, 뭐 관성이 없으면 체면이 없고, 이렇게 보는 거는 되게 낮은 차원에서 사주를 해석하는데, 일부 맞는 사주들도 있어. 일부 맞는 사주들도 있는데, 사실 그게 생사람 잡기 딱 좋은 관법이 뭐가 없으니까 걔가 개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다소 이 해석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요거를 하려는 게 이 사주의 주요 이번 지구별 체험의 주된 핵심 목표 과제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사주를 크게 썼기 때문에, 왜 동일사주 많잖아.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만 남자 40, 50명, 여자 40, 50명 합치면 100명 됐을 텐데, 그러면은 이때 태어나신 분이 다 대통령인가? 아니잖아. 이분만 대통령이잖아. 그러면은 각자 이 사주를 가진 남자가 50명 정도 된다고 치면 대통령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동네에서 무슨 연합회 같은 거 만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무슨 협동조합 같은 거 만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무슨 지역에서 파벌 같은 거 만들어서 뭐 무슨 영농인 조합, 뭐 영농인들의 모임이라든가 아무개 뭐 공장 노동자들의 모임, 뭐 민주 노동자회 뭐 이런 것들 만들고, 뭐 정치단체, 사회단체, 시민단체 그런 거 만들어서 평관 깃발도 세워보고 정관 깃발도 세워보게 될 것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내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근데 미션 자체가 이게 삼합이 아니라 삼형이니까, 자, 제가 낮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죠. 삼합은 공산주의고 삼형이 민주주의다. 좀 과장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무언가를 하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게 그게 북한 공산당이잖아. 거기서 어긋나는 애들은 다 아오지 탄광행위잖아. 삼합에 끼지 않는 애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무조건 삼합이 걸려있으면 한 개 껴야 된다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형충이 있으면 나쁘다가 아니라, 이 형충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삼권 분립. 서로 간의 견제와 조율을 통해서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게 한다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주에 삼합을 가지고 있으면 통일군주가 많이 나오고 삼형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 군주가 나올 수 있다고. 민주주의 군주가. 서로 다른 여러 민족들과 함께 연합 깃발을 세웠다. 뭐 연합정부를 세웠다. 이분은 그 50명 중에 한 명,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고 그 외에 이사주를 비슷한 가진 사람은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모임, 가문 뭐 이런 곳에서 크고 작은 여러 비경겁제들의 모임 단체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그 모이는 주체들이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섞어서 이게 왜 축미충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축토하고 미토는 서로 성향이 많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들이 서로 인생 전반부에는 평광깃발에, 인생 후반에는 정광깃발에, 정광깃발은 내 거죠. 이 사주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인생 전반부와 인생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인생 전반부에 세우는 평관은 이게 내 깃발일까 겁재 깃발일까? 겁재 거예요, 겁재 거. 겁재가 축토족과 진토족과 함께 평관 깃발을 세우는데 나는 그거에 반대하죠. 축미충. 나는 축토가 세운 깃발에 난 찬성할 수 없다. 나는 반대하잖아, 반대. 그리고 나는 을목이 아니라 나 간목 세우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 간목 세우겠다. 나는 술토족하고 합쳐가지고 미토족과 술토족이 합쳐서 간목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라고 지금 돼 있는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주가 시주까지 다 활용을 하게 되면 모든 이게 전 정권, 이게 군사독재 정권이고 요게 내가 세운 민주정권이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으로 충미충으로 원래 서로 대결구도로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나중에는 그냥 통합하잖아. 통합. 3당 합당이 뭐야? 3당 합당. 민자당. 이게 통합한 거잖아. 민정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김종필 당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당을 만들어서 과도기의 시절을 거쳐서 군사독재, 과도기 시절, 김대중 대통령 시대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사주를 해석할 때 저는 이런 느낌으로 봐요. 여기 있는 8개의 글자는 모두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봐야 되는 글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모두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좋든 싫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글자야. 그러면 이 축토가 좋아요, 미토가 좋아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나는 어느 날은 내가 진토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내가 축토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내가 미토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내가 술토의 경험을 하기도 하는 거고 실제 이 진술충미라는 여러 가지 과도기 종류의 사람들은 다 내 안에서 튀어나온 나의 투영물이다. 다 이들이 다 나다. 나다. 내 안에 있는 나들과 함께 한판 재미난 놀이를 해봤다. 서로 권력 잡기 놀이, 정권 잡기 놀이, 깃발 세우기 놀이를 해보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사주의 축술미를 가지고 있으면 조정자, 조절자, 형충을 조절하는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의견이 있는 사람들을 서로 모아서 공통점들을 찾아서 우리 이거랑 같이 묶어주고 이거랑 같이 묶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편하게 살려고 하면 자꾸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벌어지게 될 테니까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사주가 여성분인데 저는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로 편하게 지내고 있을래요. 그럼 이게 집에서 편하게 조용한 전업주부 삶을 살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내 주변에 시댁하고 싸우고 시어머니 싸우고 앞집 옆집 층간소음에 뒷집 앞집 서로 패거리 나눠져가지고 이런 조직 만들어졌고 이런 조직 만들어져서 막 대결구도 하고 앞마을 사람들과 뒷마을 사람, 시댁 사람들과 친정 사람들끼리 서로 대결을 하기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의 사회를 살고 있느냐 그 사회에서 이 에너지가 투영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동네에만 박혀 있으면 동네에서 쌈나. 그러니까 차라리 정치를 하는 게 낫겠죠. 이런 게. 큰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 지도자를 하면 좋겠죠. 차라리 이런 사주는. 감투성들이 있으니까. 집안에서 분쟁 일으키지 말고 집 밖에서 크게 놀아라. 집 밖에서 크게 놀아라. 이 사주가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집에 있으려 그러면 자식하고 막 의견 차이 나겠죠. 의대를 가라니까. 싫어요. 저 미대를 갈 겁니다. 의대 가라고. 싫어요. 미대 갈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식하고도 형충을 노선을 가지고 있는 형태니까. 자, 이런 형태는 그래서 내 뒷사람들과 권력을 간판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인데 각자 서로 가는 길들이 다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내가 되어봐야 돼. 그래서 이 정당에도 있어보고 저 정당에도 있어보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모두 경험해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들을 조절할 수 있어. 나는 영업팀도 있어봤고 생산팀도 있어봤고
무슨 마케팅 팀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세 부서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세 쪽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